토트넘 구단에서 훈련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유로파리그 16강의 중요성을 의식한 듯 컨텐츠 제목도 조금 남다릅니다. 로메로, 솔랑케, 반더벤이 유로파리그 토너먼트를 앞두고 훈련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게 NG 감독은 아니니까 솔랑케, 로메로, 반더벤이 선발 출전 확정이라고 볼 순 없겠죠. 너무 오랫동안 쉬었는데 경기 감각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3명의 선수는 토트넘의 가장 비싼 선수, 탑5 안에 드는 선수들입니다. 토트넘의 주전 선수들이라는 건데 알크마르와의 원정 경기에서 곧바로 투입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토트넘이 알크마르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네덜란드를 갔다면 아스날은 아인토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네덜란드로 떠났는데 엄청 부럽게도 원정 가서 전반에만 3골을 넣고 후반에도 무차별 골로 폭격을 해버리면서 아인토벤 홈경기장 35,000 관중이 경기 시작 전에 엄청난 함성과 다르게 고요한 경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16강전에서 이렇게까지 점수차가 나는 것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7대1인데 이 정도면 챔스 16강 최초 아닐까요? 아스날은 8강 확정이 되었습니다. 16강 2차전을 유망주들로 구성해서 내보내도 되겠습니다. 아인토벤은 네덜란드 리그의 1위 팀인데 토트넘이 상대하는 알크마르는 4위 팀이거든요. 아스날은 사카를 포함해서 몇몇 주요 공격진들이 이탈한 상황인데도 골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토트넘이 정예 멤버가 구축이 된 상황인데 알크마르를 상대로 좀 넣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토트넘도 원정 경기에서 결정을 내버려야 다음 홈 경기에서 여유롭게 리그 경기를 준비하죠. 그런데 토트넘에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문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팀이 완성되나 싶더니 클루셉스키가 발목 부상이라고 하면서 당분간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는 소식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 매체들이 전했지만 그 중에서도 스카이 스포츠의 소식을 전해보면 클루셉스키 결장으로 토트넘이 또다시 타격을 입다. 토트넘은 공격수 데안 클루셉스키가 발 부상을 입고 경기에 출장할 수 없게 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이 24살 선수는 현재 부상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금요일에 알크마르와의 유로파리그 경기와 그 다음 프리미어리그 본머스와의 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스카이 스포츠에서 생중계된다. 스퍼스는 현재 부상으로 인해서 도미닉 솔랑케, 히샬리송, 벤 데이비스, 라드 드라구신이 없지만 수비 듀오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미키 반더벤은 복귀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좀 정보가 살짝 다른 부분이 있죠. 솔랑케가 복귀했다고 했으니까요. 클루셉스키는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42경기에 출장한 뒤 앙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몇 안 되는 주전 선수 중에 한 명이 되었으며 10골 10도움을 기록하면서 스퍼스 감독의 지휘하에 중요성이 커졌다. 앙제 포스테코글루는 데안 클루셉스키가 발 부상을 입어서 목요일 밤 알크마르와의 유로파리그 경기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보도에 대해서 내일 더 자세한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스웨덴 국가대표 선수는 최근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보호 부츠를 신은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스퍼스 감독 포스테코글루는 네덜란드 원정을 앞두고 내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크리스티안 로메로, 미키 반더벤, 도미닉 솔랑케는 모두 알크마르와의 경기에 출전할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자, 클루셉스키가 한 달 정도 못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토트넘이 이 정도면 조절하고 있다는 좀 느낌이 강하게 들 정도입니다. 토트넘에는 미드필더들이 넘쳐난 상황입니다. 메디슨, 베리발, 벤탄쿠르, 비수마, 사르, 이번 런던 풋볼 어워드에서 시인상을 받은 아츠그레이까지 6명이 있습니다. 클루셉스키가 오른쪽 윙어라고 한다고 해도 이제 토트넘은 공격수 공백이 없는 상황입니다. 16강 상대를 그래도 만만한 상대라고 봤을 때 클루셉스키가 없으면 못 이기는 팀은 아닌 거죠. 그럼 나머지 리그 2경기 치른 후에 A매치가 되는데 클루셉스키가 A매치도 출전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클루셉스키가 부상이니까. 클루셉스키는 스웨덴 국가대표인데 스웨덴은 A매치 기간 동안에 이미 월드컵 본선 진출이 완전 실패되었기 때문에 의미 없는 친선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스웨덴 감독은 경기의 중요성 여부와 상관없이 토트넘 소속으로 무리한 출전과 상관없이 계속
풀타임급으로 써버렸습니다. 손흥민이 클루옙스키를 인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지치지 않는 체력인데 이렇게까지 갈아 넣어버리면 클루옙스키도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클루옙스키의 최대 단점이 바로 스피드입니다. 스피드와 오른발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거 말고는 정말 팀의 중요한 선수는 맞습니다. 패스 타이밍 놓치는 것도 있긴 하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클루옙스키의 컨디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최근 클루옙스키가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현재 40%의 체력으로 경기를 뛰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2주 동안 일주일 간격으로 쉬면서 경기했다고 해도 클루옙스키는 지금 체력 고갈 상태일 것입니다. 토트넘이 3월에 유로파리그 8강만 진출시켜 놓으면 어차피 3월 목표를 이뤄 놓은 것이고 클루옙스키도 다시 컨디션 100%로 만들어 놓으면 4월, 5월 팀의 황당한 부상만 아니면 정말 제대로 분위기 탈 수가 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클루옙스키의 부상과 결장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던데 아직 공식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지도 않습니다. 클루옙스키의 부상으로 알크마르전 비상이라고 해버리면 그건 토트넘 유로파리그 우승 자격 없다와 같은 말일 것입니다. 유로파리그 16강은 홈앤어웨이 방식이기 때문에 최악으로 1점 차로 패배하고 돌아온다고 한들 토트넘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팀입니다. 손흥민은 9월부터 약 한 달 반 동안 부상으로 쉬게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동료들의 부상이 속출되면서 무리한 출전을 했던 것은 맞습니다. 참고로 손흥민은 클루옙스키와 무려 9살 차이입니다. 삼촌이에요. 네. 손흥민이 그럼에도 이렇게 건재하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대단한 일이죠. 최근 풋볼 런던을 통해서 골드 기자가 토트넘 상황을 전했는데 토트넘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더 많은 선수가 팀을 떠날 예정이다. 선수단 구성에 변화를 줄 계획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에 재임하는 동안 선수단 평균 연령을 낮추기 위해서 10대 선수들을 대거 영입한 반면 경험이 풍부하고 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들은 새로운 곳을 향해 떠났다. 그 결과 토트넘은 엄청난 부상 위기로 인해서 일관성 없는 시즌을 보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미래는 앞으로 몇 달 동안 행보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순위 반등을 노리는 동시에 유로파 리그에서 성공에 희망을 걸고 있다. 누가 토트넘을 지휘하든 이번 여름에는 거물급 선수들이 떠날 가능성이 있다. 젊은 선수들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떠나는 등 선수단에 또다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러면 꼭 손흥민을 겨냥한 듯한 느낌인데 골드 기자는 오히려 손흥민을 제외시켜놓고 비수마, 히샬리송, 레길론, 힐, 베르너, 포스터, 화이트먼이라고 했고 손흥민은 아예 거론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팀의 상징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허접 기자들이 손흥민 방출이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만들면서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있는데 손흥민은 현재 본인의 플랜대로 문제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 영상에서도 손흥민은 여전히 선수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고 있고요. 다음 컨텐츠로 토트넘이 상대하는 알크마르가 어떤 팀인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16강전은 금요일 새벽 2시 45분 경기입니다. 이상 hin수연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